평단이 똑같아요. 이거 보면. 괜찮아. 내가 더 잘생겼을 거야. 아니 선생님 신지연이 쌤 닮았다고 이거 주현이는 안 왔지? 신기한 놀고 있던데요? 걔 학교에서 놀고 있지? 그렇지, 그냥 산책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유형 5까지 했으니까 오늘 유형 6 1038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38번이에요. 1038번.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필요한 개념들 다시 이야기 복습해가면서 그렇게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ax 요런 놈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 자, 얘는 2차 함수 포물선이고요. 얘는 1차 함수 직선입니다. 요 두 놈의 교점. 두 놈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이랍니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어떤 포물선과 직선과의 교점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교점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 요 놈,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ax와 이 1차 함수의 교점은 즉 연립방정식 y자리에 직선식을 대입해서 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다?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더라.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포물선과 직선의 두 교점이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누구다? 마이너스 2와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편한 모양을 만들어주려면 우변에 0을 놔야 되니까 이 항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2항 하니까 a-2에 x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다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와 1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a, b 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뭐 이용하면 돼? 우리 겁나 많이 했었잖아. 뭐 이용해?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겁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쌤이 계속 얘기했잖아. 자, 그럼 먼저 두근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주어진 방정식에서 뭐 되니 민서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a 값 찾을 수 있겠네. 암산해 볼값 쭉쭉쭉 3인가요? 3. 그 다음에 두근의 곱 2 곱하기 1. 아이나 두근의 곱이 뭐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b 플러스 3 자신감 없는 목소리 맞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때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5인가요? 이렇게 a 값, b 값 찾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뭐야? 의미를 알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포물선과 직선과의 교점은 뭐라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x축과의 교점은 y자리에 뭘 집어넣는? 0을 넣는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y자리에 0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x축이 바로 뭐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y자리에 0을 대입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y는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니까 이 2차 함수의 y자리에 누굴 넣어? 얘를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럼 나머지는 교점에 대한 얘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의 값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1048번. 1048번. y는 2x 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다. 3x 플러스 1과 y는
x-k가 요번에는 뭐 교점이 어디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다.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뜻? 역시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념은 뭘로 보는 거라고요? 방정식의 근으로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y자리에 x-k를 대입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k라고 쓰고요. 역시 우변에 0을 놔두고 정리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k는 0. 결국은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두 개. 정확히 말하면 뭐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프의 교점 뭐라고? 방정식의 근이라고. 교점이 두 개다? 무슨 뜻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은 뭐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 뭘로 해결하라는 뜻일까? 은수야, 뭘로 해결하라는 뜻이니? 판별식. 그 판별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로 해결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놈의 판별식을 볼 건데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으로 볼 거예요. B', 자 요놈의 반뜻하죠?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2배의 1 플러스 K. 얘가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단 커야 된다고요. 그럼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큰 거고요. 2K 이항하면 2K는 2보다 작다가 되네요.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고, 자, 1보다 작은데 문제에서 뭐 찾으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 그럼 1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이 될 거예요. 자, 다시 교점의 개수는 뭐를 뜻한다고?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뭐를 이용한다고? 판별식. 쌤이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함수 교점에 대한 얘기했지?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교점이 하나면 판별식이 0이다.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의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떠올려 보시고요. 맞다, 정음아. 너 중3 거는 책 다 풀었니, 안 풀었니? 다 못했지? 저희 둘다 나왔어요. 통계도 나왔어요. 통계는 혼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자, 민서가 가르쳐 줄 거야. 자, 민서야, 분산 구하는 식 두 가지 있었죠?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우리 책에 나와는 있었지. 조그맣게. 진짜요? 조그맣게 나와는 있었잖아. 그때 그래서 책이 없을 거야. 그랬는데 여기 있어요. 라고 누가 얘기해 줬었는데. 아이는 또 졸립다. 아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배고프거나 졸립거나. 자, 다음에 그것도 선생님이랑 고민해보자. 뭐 짧게라도 해보게. 1058번 갑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나서 복습하면서 레벨 3 문제들 다시 풀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 생각에 요거 지금 책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요 딱 반 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근데 대신에 복습은 좀 스피디하게 갈 겁니다. 자, 1058번 볼 거예요. 1058번. 아이나, 눈 좀 크게 뜨고. 네. 1058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요 놈에 접한대요. 요 놈에 접하고, 그 다음은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다 그랬어. 평행하다. 그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래요. 얘를 찾으라는 얘기야. 자, 또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
자, 접한대. 즉, 교점이 몇 개라는 뜻? 접한다.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야? 하나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뭐 이용할 거다?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거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직선이 얘하고는 접하고 얘하고는 평행하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접하다라는 조건은 판별식 이용할 거고요. 평행하다라는 말은 뭐 말하고 싶은 걸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 어떻다?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즉, 이 직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과 같다. 기울기 얼만데 지금? A잖아. 이 기울기 A가 바로 2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B만 찾으면 되니까 요 직선을요. Y는 2x 플러스 B라고 쓸 거고 이 B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뭐 이용하는 거야? 판별식. 근데 어떻게 해서 판별식 써야 된다고요?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요 Y자리에 두고 2x 플러스 B를 또 집어넣어줘야 되죠? 얘와 얘가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B. 자, 역시 좌변으로 또 이항해서 정리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고 B값 찾을 때 쓰는 게 뭐라고? 다시 한번. 판별식. 요 놈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왜 판별식이 0이라고? 채영아, 왜 판별식이 0이라고 그랬어?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자, 그럼 판별식 역시 또 짝수네요. 짝수 판별식 이용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판별식이 0이더라.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7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판별식을 적용하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비슷한 얘기죠. 쌤이 이상하게 요즘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편두통이 계속 아이니를 봐서 그런가 보다. 아이니 배고프다고 김밥 먹고 그 다음은 졸립고. 자, 1065번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반에 10명 들어오면 자리가 딱이네. 이제 화토에서 다시 온다고 그러면은 못 와요. 자리가 없네. 1065번. 그림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요 놈과 y는 mx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 하자. AC와 BD의 길이의 차가 9일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라. 이게 뭔 소릴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놈은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라는 얘기야? 0, 마이너스 3이란 뜻이겠죠.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인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요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여기에 y는 mx라는 직선이 있어. 자, 기울기가 m이에요. 근데 y절편이 0이니까 반드시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m인데 어쨌건 간에 우리 책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y는 mx래. 이 직선과 이 곡선이,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을 뭐라고 한대요? A, B라고 한다는 얘기고, 요 A에서 X축으로 수선 긋고 B에서 X축으로 수선 그었을 때 요 놈을 C, 요 놈을 D. 자, 문제 마지막 조건 뭐였어? AC와 BD의 길이의 차래요. 길이의 차. 근데 일단 우리 주어진 놈만 갖고 얘기하면 BD가 길어 보이니까 그냥 BD라고 쓸게요. BD 빼기 AC 길이의 차가 얼마래? 2래, 2. 길이의 차가 2래.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AC와 BD 중에 사실은 누가 큰지 원래는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뭐가 필요해요? 원래는 절대값이 필요한 거야. 어쨌든 이렇대. 이때 밑에서 못 찾으라고 그랬지? 이때 M의 값을 2가 아니라 9죠 9? 맞지? 9죠? 길의 차가 9일 때 요 M의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야. M의 값이 얼마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BD와 AC의 차라고 되어 있어요. BD와 AC의 차. 자, BD의 길이, AC의 길이. 요 교점 두 개를 갖고 이야기할 건데 BD하고 AC는 결국 어느 좌표하고 상관 있는 길일까? X좌표하고 상관 있는 걸까? Y좌표하고 상관 있는 걸까? Y좌표죠. 위아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즉, 요 점의 Y좌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따졌을 때, 그리고 요 놈의 Y좌표, 물론 음수겠지만 길이를 따졌을 때 그 길이의 차가 바로 얼마는 얘기야? 9라는 얘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가 9라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란 얘기일까? 얼마란 얘기일까? 얼마란 얘기일까요? 다시요. 길이의 차가 9래. 얼마인지는 몰라요? 길이의 차가 9랍니다. 길이의 차가 9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요 놈을 음수지만 길이로 따지면 요만큼이 얼마란 얘기예요? 차가 9라는 얘기지. 물론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는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해놓고 자,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 좀 더 똑똑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접근합시다. 두 놈의 X좌표를 우리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 놈의 X좌표 알파라고 놓고요. 요 놈의 X좌표 베타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이때 Y값은 뭐가 될까요? X가 알파일 때 Y값.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F 알파. 맞나요? F 알파는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Y의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 요 놈은 누구라고요? 요 놈의 Y좌표는 베타니까, X좌표는 베타니까 Y좌표는 뭐를 뜻해? F 베타. fx, 얘를 fx라고 놓으면 요때의 누가? Y값이 바로 F 알파와 F 베타인 거겠죠?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가자. 자, 요 자리에 알파 대입하면 요 점의 좌표는 뭐인 거예요? 요 점의 Y좌표는 F 알파는 뭐가 돼야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그런데 지금 이 좌표는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다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이나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은 다 누구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Y좌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요 놈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 Y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맞아? 그러면 길이를 얘기하려면, 즉 길이 AC를 얘기하려면 이 Y좌표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길이가 되겠죠.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숫자 집어넣는 거 선생님 계속 얘기하자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요 점의 Y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인 거야? 플러스 2인 거잖아. 즉 이 좌표에 뭐를 붙여야? 마이너스를 붙여야 길이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럼 BD의 길이는 이 Y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좌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요게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에서 우리 뭐를 찾고 싶대?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9라고 했잖아. 그럼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9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빼기 요거니까 다시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얘가 얼마라고요?
9라고. 다들 졸립다. 요게 9라고요. 그러면 순서 바꿔서 이쁘게 써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항하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15라는 얘기겠네요. 얘가 얼마라고? 15라고.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느낌 나야 돼. 자,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해 볼 테니까 보세요. 그냥 간단한 얘기야. 선생님이 길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좀 간단한 얘기야.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놓자고. 그러면 요 길이는 y좌표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요 놈의 y좌표를 찾기 위해 x에 뭐 대입해? 알파. 그랬더니 요 점의 y좌표가 뭐라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그런데 길이를 나타내려면 양수값이어야 되니까 좌표가 음수면 길이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 다음 요 놈의 길이는 요 때의 y좌표와 같으니까 뭐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그게 바로 요 길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라고 그랬으니까 얘 빼기 얘. 그게 얼마라고? 9라고. 그러면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다? 15다가 나왔어. 그리고 요거를 보는 순간 딱 떠올라야지. 아, 이거 보나마나 뭐 이용하라는 거다?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를 이용해서 뭐 찾을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뭔가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근데 다시 알파하고 베타가 누구라고 그랬어?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죠?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지?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y자리에 누구 집어넣어요? mx. 다시 써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은 mx. 이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은 0. 이 방정식에 뭐가? 두 근이 바로 뭐라고? 알파와 베타라고요. 알파와 베타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m.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3. 그리고 우리 아까 찾아놓은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라고요? 15. 얘와 얘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써볼까?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이게 위로 갈게요. 그냥 변형도 필요 없습니다. 곱셈 공식 자체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뜻일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라고? 15.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8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18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두 개 모두 답이 돼야 되는데요. 뭐 구하랬니? 양수값 구하라 그랬네? 잠깐만, 선생님이 혹시 산수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실래요? 그냥 멍하죠, 여러분들 다? 3루트 2 아니에요? 3루트 2도 근데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 뭔가 선생님이 빼먹었어요. 산수 잘못했어요. 답이 틀린데? 왜 3이 나오지? 그냥 m 값 구하는. 네, m값. m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잖아. 나 선생님이 산수를 잘못했나봐요, 어디서. 에이, 시간 넘어서 그래. 잠깐 쉬었다 하자. 산수 다시 해보자, 쉬었다가. 3이, 너도 3 나왔어?